예, 안녕하십니까. 경제 아이돌 연의회 주식상담소 10화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요 내용은 원래, 유료 멤버십 전용 콘텐츠여가지고, 네. 이제, 18,000원, 이제 결제하신 분들한테만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 콘텐츠인데, 네. 이제 지금, 우공이산, 채널이 이제 2주간 업로드 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금일환의 투자 사생활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돈 안 내셔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요. 귀한 방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멤버십 가입하지 않고 이제 우공이사만 보신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3대 미녀 이제 우리 저 또 욕먹어요. 경제 아이돌 연인님 이제 얼굴 못 보셨을 텐데 예, 예. 오늘 이제 보실 수 있는 이제 네. 아련하실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이고요. 저 우공이산 구독자분 만났어요. 아, 예, 예. 그 지난주에 전인구 소장님 강의 있었거든요. 아, 예. 거기서 예. 저한테 강의 어디서 하셨어요? 삼성역에서 아, 했는데 예, 예. 저한테 주식회사 연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예. 우공이산에서 아. 하세요. 이러는 아, 예. 은근히 좀 이제 좀 유명한 이제 채널이 은근히. 예. 아무튼 그렇고요. 지난주에 그 전인구 그 경제연구소 그 채널에서 이제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 예, 결혼 안 하신다고 그러셨던가?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네. 아, 올해 목표가 결혼하기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데 나는, 남자 얼굴을 본다. 라고 이제 진심 말씀하셔갖고, 맞아요. 욕을 많이 드셨다고. 근데 제가 막 연예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 이수근님 같은 스타일, 또 이제 박주호님 같은 스타일, 약간 시골 청년 느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 예, 예. 예. 얼굴 봐야죠. 그쵸. 얼굴 봐야죠. 적어도 내 스타일인 게 중요하지. 남자들이 대개의 경우에 이제 한 10명 정도만 자기 얼굴에 자신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 하시면 이제 나머지 90을 이제 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이제 남자 얼굴은 어떠냐 이런 거 저는 얼굴 안 봐요 막 얘기하잖아요. 네. 다 그 거짓말이야. 맞아요. 얼굴 봐요. 진짜 안 보는 건 거짓말이지. 그 김태희가 옛날에 그 얼굴 안 보고 난 남자 얼굴 안 봐. 이렇게 하다가 저 비랑 결혼하고. 그러니까요. 누구죠? 누구야? 현빈하고 결혼한. 손예진님. 손예진, 남자 얼굴 안 봐. 이래놓고는 제일 잘생긴. 현빈하고 결혼 이런다니까. 그쵸. 너무 솔직하시면. 네. 예, 미녀 분일수록 너무 솔직하시면 또 이제, 미움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언행에 조심하시고요. 예.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제 진실을 이제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이제 진실을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제 다 화내고 당구려고 하고요. 예, 적당히 좀 가려서, 예, 말씀하시기, 예, 바라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 갖고 또 누구 빡쳐갖고 누가 이제 되게 좀 뭐랄까, 좀 성적인 이런 이제, 악플 쓰신 분이 있어갖고. 맞아요. 예, 지금 이제 고소장을 제출하셨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장 제출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갔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고소장 제출하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이제 고소장 제출해갖고 이제 걸리게 되면은, 인생이 엄청나게 이제 그때부터 고달파지니까, 일단 이제 경찰서 가서 이제 고발인 조사도 피곤하지만, 피고발인 조사는 진짜 피곤하거든요. 피고발인 조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잘못돼갖고 이제 유죄로까지 가게 되면은,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직장 취직하시는데 이제 되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이제 취직 안 하신 분들일수록 이제 댓글은 되게 조심해서 쓰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이제 제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악플을 쓰시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쓰시고, 악플을 쓰시더라도 이제 저나 이제 연예인님처럼 이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람들한테는, 악플은 되게 신중하게 쓰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이제 곧 설날 연휴입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제가 연휴 동안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담아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시범 케이스로 몇 명 이제 고소하고 하면 그때부터 네. 많이 좀 잠잠해져요. 그렇구나. 예. 네.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하나 시범 케이스로 보여줘야 함부로 이제
법을 넘어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들의 그런 이제 댓글 쓰시는 분들의 이제 준법 정신을 뭐랄까 경각심을 이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범죄를 저지르면은 신고하는 게 민주시민이잖아요. 그쵸. 예, 나한테 범죄를 저지르셨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마땅히 신고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세니까 아주 이제 잘하신 거다 박수 예 쳐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너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너 그러면 이제 자기 개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세요 하고 앞으로 고소하면 되죠. 아니 뭐 저 예쁜 게 죄는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 타고난 걸 예쁘게 태어난 거면 어떡하라고 그죠? 아니 그거 뭐 그러니까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그 결혼 이렇게 남자 이제 고르고 이성분 고르고 이제 결혼하고 할 때 저는 네. 결혼은 했으니까 해서 네. 이제 올해 지금 지금 몇 년이야? 27년째 예 살고 있지만 와. 그 결혼할 때 얼굴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평생 함께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얼굴 봐야 됩니다. 그쵸. 얼굴 봐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얼굴 보고 결혼할 건 아니다. 그 사람의 이제 성격이나 인간성이나 뭐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결혼하라. 이제 보통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했지만, 하지만 저는 얼굴 보고 결혼했고요. 예, 했지만. 맞아요. 그래서 진짜 아름다우세요. 진짜. 예, 했지만,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면 제가 이제 연애를 8년 했습니다. 8년을 하고 결혼했는데 네. 결혼하고 한 달이 딱 지나니까 한 달.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결혼했을 때 하고 처녀일 때 하고 이제 그다음에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면 사람이 달라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뭐 남자도 마찬가지겠지.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여성분 마음이 들어갖고 연애하고 할 때 이제 자기의 본 모습을 다 드러내기보다는 이제 여자한테 네, 잘 보이려고. 예, 네. 나를 좀 이제 포장도 하고 좀 숨기고 가꾸고 뭐 이러니까 실제로 딱 결혼해갖고 같이 살아보면 이제 그때는 그 뭐 24시간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으면 이제 몰랐던 모습을 다 알게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예. 아니 그 예쁜 와이프 같은 그 예쁜 사람이 그 고상하고 품 있고 이런 사람이 밤에 이빨을 갈면서 잘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왜 귀엽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 애교죠, 애교. 이빨을 심하게 간단 말이야. 잠을 못 잘 정도로 간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쵸. 예. 그래서 어차피 결혼해갖고 뭐 이제 인간성이나 이런 부분을 살아보면은 다시 다 느끼기 때문에 결혼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안 바뀌는 건 사실 얼굴이에요. 그러네요. 그게 최고로 저기 뭐야. 제일 이제- 정직한 게. 예. 얼굴이 외모인가? 가장 정직하다니까. 그러네요. 예. 그 사람 되게 저 너무 멋지고 폼나고 잘생기고 멋지고 이제 뭐 남자 만대로 이제 되게 예쁘고 해갖고 결혼해갖고 아니 뭐 성격이야 뭐 어차피 이제 살아봐야 이제 같이 생활해 보면서 알게 되는 거고. 아니 결혼하기 전에 사실 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혼하게 되면 이제 시어머니하고 고부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되게 좀 불편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내 시어머니 될 사람이 그치, 모르죠. 성격이 개팍할지 알지 어떻게 하냐고. 모르죠. 다 겪어봐야지.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남자분들 결혼해갖고 이제 그 장인 장모님이 되게 까탈스럽고 막 괴롭히고 할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예. 그나마 이제 뭐랄까 좀 신뢰가 가는 이제 거는 이제 얼굴이다. 예. 저 와이프한테 엄청나게 맨날 화나고 이 미친년하고 왜 결혼했는지 내가 맨날 그런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얼굴이 예쁘니까 예 그거 보고 좀 풀리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라도 좀 있어야지. 맞아. 예,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게 심미적인 게 인간의 기본 욕구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거를 자꾸 이제 뭐랄까 이제 외무지상주의를 부추긴다 막 이런 식으로 외무지상주의를 이제 부추기고 뭐 하는 거는 이제 다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이제 10%만 잘생겼고 90%는 다 그저 그러니까. 외무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건 나쁘다 하는 그 얘기가 당연히 90%의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는 건 당연하지만 실제 결혼해서 살아보면 안 그렇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게 이제 건천적으로 아름다운 것 이런 거에 이제 이끌리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 남편이 이제
얼굴이 못생겼지만 나는 못생긴 거를 사랑해라고 이제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할 수 있지만 아니 그냥 잘생겨갖고 마음이 스스로 쭉 이제 이끌려갖고 좋아하는 그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좀 잘생긴 것도 바라지 않아요. 내 스타일인 게 중요한 거지. 아 진짜. 예, 뭐 그렇습니다. 네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고요.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최대한 내 보기에 예쁜 여자랑 결혼하려고 노력하시라 하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다들 원하시는 분과 결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일반적인 상담하고 180도 다른 거죠. 이제 일반 상담하면 이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마음이 사람의 중요하다. 품성이나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성격도 나쁘고 얼굴도 못생겼다니까. 어? 성격 좋은 거 보고 내가 결혼했어. 얼굴은 좀 별로지만 성격 좋은 거 보고 결혼했어. 살아봐. 얼굴도 못생겼고 성격도 나쁘다니까. 하나라도 이제 가져가야 되면 가장 정직한 게 얼굴이다. 예.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외모지상주의를 이제 부추기는 방송. 되게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예쁜 여자랑 결혼하려면 아니 당신도 잘생겨야지. 그러니까요. 잘생기려고 노력해야지. 맞아. 그러니까 꼭 잘생기는 게 이제 타고난 잘생긴 것보다도 이제 뭐랄까 옷을 잘 입는다든지 이제 뭐 그 헤어스타일이나 이제 뭐 그런 부분도 맞아요, 있잖아요. 이제 맞아요. 센스 있는 이런 거 자기 연출하고 그런 거 다 중요해요, 당연히. 그치. 그렇죠? 네. 예. 아니 자기는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면서 그러니까. 지 새끼는 추리딩 질질 끌고 다니고 나의 진실된 모습, 본 모습을 사랑해 줘. 되냐고 그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본론 들어가시죠. 네, 예. 주식상담소 10화 첫 번째 상담. 슬기로운 투자생활 여자. 현대차랑 기아는 실적도 좋고 배당도 늘어나고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까지 저조할까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차 투자 시 현대차 우선주에 투자하는 편이 나을까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2023 멤버십 그 스타트 목록에 이제 여기 동영상이 총 8개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쭉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이 있을 거고요. 이제 보고 질문하셨는지 아니면 옛날에 봐서 읽고 다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제가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제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제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에 관한 얘기들까지도 이제 제가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이제 얘기가 돼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요 내용들입니다. 그 8개 중에서 이제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해서 현대 기아차가 좋아 보인다. 이건 대박 날 수 있지 않을까. 박소 현대투자 스킬업 6화 7화가 그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원하시는 이제 그 대답은 다 들어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적극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희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이제 경제 아이돌 연희의 능력 범위 향상 프로젝트 1강에 이제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의 역사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도 이제 현대차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 여기도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보시고요. 근데 네. 이제 거기 한번 보시면 거기에 업력이 오래됐다 막 그때 그 했었는데. 네. 그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역사가 3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23년 10월 14일 날 헤럴드 경제 기사를 인용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요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잠깐만요. 요 모델이 이제 현대차가 최초로 개발했었던, 소나타 Y2 전기차고요. 이게 1991년에 나온 겁니다. 네. 예. 어마어마하게 현대차가 정식 역사가 오래됐어요. 저 태어나기 전. 예. 제 대학교 2학년 때. 와. 예. 우리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 제 대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27년 예. 연애 8년 하시고. 예, 연애 와. 8년하고 27년. 그러니까, 지금 35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직업은 미치겠습니다. 엄청 후회해요. 결혼한 그 순간부터 후회돼요. 후회되다가 그래도 이제 얼굴 예쁘니까 얼굴 예쁜 거 보고 마음이 조금 풀리거든요. 예. 얼굴 안 예쁘면 그러면은 계속 후회하면 되잖아. 풀릴 일이 없잖아. 그죠? 그쵸.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쁜 와이프랑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예쁘세요. 예. 진짜.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예쁜, 파트너를 하고 결혼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계속 예쁘게 옆에서 책 지시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런 거 중요하고요. 예, 다음. 뭐, 그렇고. 네. 96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개발돼요. 요게 이제 원래 정주영 회장께서 되게 이제 뭐랄까, 무학의 이제 통달이라 그래서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보면은 되게 이제 미래를 이렇게 좀 깨뜨려 보는 그런 이제 직관력, 통찰력 이런 게 있으세요. 1990년대에 이제 정주영 회장께서 이제 미국인가 갔다 와갖고, 야, 이거 전기차 앞으로 우리가 좀 이제 미래에, 이거 현대차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90년에 하셔갖고, 그때 정주영 회장께서, 야, 우리 기술주인데 전기차 좀 지금 개발해봐. 해서 그게 91년도에 나왔다니까요. 진짜 앞서 나간다. 예. 제가 이제 리더의 덕목이 이제 첫 번째로 해안, 두 번째로 이제 뚝심, 세 번째로 이제 소통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드는데 그 해안 부분 정말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있어야 이제 이 리더가 그런 해안이 있어야 미리미리 이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 다음에 준비를 하면 늦잖아요. 그 전에 미리 준비가 돼 있었어야지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그게 이제 그때 미리 기술 개발을 해놓고 한 것들이 다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니까 현대차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2000년에 첫 번째 중형 SUV 전기차 산타페 전기차를 이제 선보였고, 다음 2011년에는 양산형 전기차 블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이제 전기 친환경 전용 모델 아이오닉, 그리고 2018년에 코나 일렉트릭, 그리고 2019년에 포터2 일렉트릭을 출시했고, 2020년에 이제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이제 우리 연희님하고 한 이제 능력범위 향상 프로젝트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도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한 3주 전 거였을 거예요. 예.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중요한 내용들이 이 18,000원 유료 멤버십 이제 결제하시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꼭 챙겨보시고, 네. 특히 이제 2차전지나 이제 전기차, 자동차나 이제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파트, 이제 능력범위 향상 프로젝트 2차전지 파트를 반드시 좀 봐야 된다 하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 보면 다 내용 다 있어요. 맞아요. 예. 해서 이제 2020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제 아이오닉 eGMP를 만들어서 이제 요거를 통해서 이제 아이오닉이란, 현대차는 아이오닉, 이제 기아는 EV라는 시리즈를 이제 쭉 출시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되게 이제 뭐랄까 선도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디자인이 좀 아이오닉5도 그렇고, 맞아, 그때도 EV6도 그렇고, 예, 와이프가 EV6 되게 차가 이게 기능적으로 되게 뛰어난 차다. 이제 진일보한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차다. 이게 이제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이제 한번 충전하면 거의 500km도 간다. 막 이런 얘기를 백날 해도 와이프가 딱 그 차는 못생겼어. 이러면 안 예뻐. 이러면은 안 예뻐서 나는 싫어. 이러면은 더 이상 이제 진도 안 나가더라고요. 차도 예쁜 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차도 예쁜 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네. 이제 작년에 나왔던 이제 EV3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적으로도 이 전기차 eGMP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훌륭하면서 차가 예쁘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차들, 이제 그런 이제 실수를 아마 현대나 기아에서 이제 되풀이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성능도 좋고 차도 예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면은 현대차, 기아차, 특히 기아차가 저는 이제 현대차보다는 좀 나아 보이고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은 거기 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보고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기아가 좀 되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현대 기아보다는 그 밑에 있는 부품단에 이제 PR 1배,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예, 올해 이제 크게 앞으로 뭐 3, 4년 봤을 때 이제 그 안에서 10배 이상 가는 신무타 종목들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다 안에 있어요. 맞아요. 그 8개 안에 있으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거기 보시고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직접 좀 차리셔야 되니까 이제 찾아갖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게 괜찮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 이제 우리 연희님이 이제 그 가장
저 자신의 네. 몸에서 이제 매력 포인트 어깨를 드러내신 7강. 지지난주다. 2020년과 2025년 여기에도 이제 그 관련 내용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까지 같이 좀 확인하시고 이제 자동차를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은 이제 수연 앵커님. 예, 박수연 앵커님하고 진행한 여기 이제 스타터의 맨 처음에 1, 2, 3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 2차 전지만 하지 안 하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쪽에 산업군을 넣으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2차 전지가 상승 여력이 더 높고 자동차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같이 넣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생기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이제 이 1, 2, 3강에 이제 다 들어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보시고 깊이 판단하셔갖고 결정해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침 이제 또 설날 연휴라서 이제 연휴가 기니까. 맞아요. 예. 공부하기 좋은 시기죠. 충분히 이제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주어진 거니까 이제 충분한 검토하고 고민한 이후에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제 결정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서 성공 투자해서 올해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많이 버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두 번째, 조영국님, 50 중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께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양극재를 배합하는 기술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나 따라하지 못하는 경제적 혜자를 갖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예.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예. 양극재 배합의 여러 조건과 변수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게 가능하다면 2차 전지의 진입 장벽은 낮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예. 일단 이제 그 기술은 이제 뭐랄까 전형적인 좀 아날로그 기술인데 이제 저희가 화학업계에서는 이제 레시피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제 레시피라는 용어를 또 쓰는 데가 있죠. 어디죠? 요리. 네. 예, 요리할 때 쓰는 게 레시피잖아요. 그거하고 좀 사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경력에 이제 칼국수 맛집이 있다고 할 때 그 칼국수 맛집의 그 할머니의 그 레시피. 손맛. 예. 그것만 잘 이렇게 받아갖고 이제 체인점을 만들면은 대박 맛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뭐 체인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하고 하는데 체인점 많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인점인데 동일한 재료를 받아갖고 이제 이 동일한 레시피를 갖고 요리하는데도 요리를 하지만 그런데도 그 각 체인점들마다 맛이 달라요. 그래서 전바점이라 그러잖아요. 예, 네. 예, 그 이상하거든요. 신기해요, 진짜. 라면을 집에서 라면 끓일 때 항상 제가 끓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보다 제가 훨씬 더 맛있고 꼬들꼬들하게 끓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동일하게 그 레시피는 그 신라면 봉지 뒤에 있는 그 레시피 그대로 끓여요. 뭐 특별히 다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맛이 다르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제 양극재 배합 비율, 뭐 그다음에 이제 수율 잡고 이런 부분들이 네. 되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수치화로 될 수 없는 되게 뭔가 미묘한 그 요리에 이제 그 30년 경력 칼국수 할머니 손맛 뭐 이런 거여 갖고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해갖고 이제 하면은 금방 되지 않겠냐 하시는데 양자 컴퓨터 자체가 당장 되기 어려워요. 그 얘기가 이제 요 얘기입니다. 1월 16일 날 나왔던 맞아요. 기사인데, 네. 예. 양자 컴퓨터 이제 아이온 관련해갖고는 이제 방송도 한번 하시고 하셨으니까, 이제 아이온 Q가 이제, 최근에 이제 되게 좀 뭐랄까,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이제 국내에서는 화제성을 많이 불러일으켜갖고, 마치 이제 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아이온 Q가 마치 국내 기업처럼 이제 많이 느끼시고, 맞아요. 뭐 그렇게 되는데. 그날 완전 폭락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이 얘기 나오고. 아, 그래요? 네. 예. 전인구 때문이겠죠. 그럼 전방꿀. 예, 전인구에서 한번 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폭락했겠죠.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지금 최근 증권업계에서 이제 뭐 키움에서 미국 양자 컴퓨팅 ETF를 만든다든지 삼성 자산운용에서 코덱스 미국 수학게임 ETF에서도 이제 아이온큐를 4.13% 편입한다든지 하는 이제 되게 좀 기대를 많이 좀 끌고 있지만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미국 자산운용사 채비 체이스 트러스트가 아이온큐를 게임 체인저로 평가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지만 반면에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유용한 양자 컴퓨터 활용까지는 20년이나 걸릴 것이라고 발언해서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급락했고 네. 아이온큐 3배 레버리지 ETF는 손실률이 100%를 넘어가며 청산되기도 했고 뭐 이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이제 곧 되겠지 뭐 하는 얘기가 있지만 실현돼봐야 아는 거고요. 예, 예.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걱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예. 만약에 20년 뒤에 양자 컴퓨팅이 이제 진짜로 이제 본격화돼서 뭐 20년까지는 안 가고 10년 뒤에 양자 컴퓨팅이 본격화돼 갖고 양자 컴퓨팅 활용해서 이제 그거를 뭐랄까 이제 양극재 배합하는데 네. 이제 적용을 해갖고 실제로 이제 성과를 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그 성과 내고 해서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출몰을 해서 양자 컴퓨팅 기법을 활용해서 새로운 이제 배합법을 만들어 갖고 쉽게 이제 쫓아가서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보편화된다고 하더라도 뭐 10년이니까 뭐 12~13년 걸리겠죠. 12~13년 동안 주식 갖고 계실 건가요? 아, 그러네요. 지금 2025년인데 2037년까지 에코프로비엠 계속 보유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네요.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 네. 쓸데없는 걱정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쓸데없는 걱정에 관련된 질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40%, 30%, 70에다가 이제 그러면 92%, 96%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걱정거리 중에서 4%만 걱정할 가치가 있는 거를 걱정하는 거고 나머지 96%는 걱정할 값어치가 없는 걱정을 하시는 거고 지금 물어보시는 게 바로 그 96%에 해당되는 걱정할 값어치가 없는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걱정하는 96%는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한데 지금 방금 질문하신 그 질문은 96%에 해당되는 쓸데없는 걱정이란 소리입니다. 네. 예. 양자 컴퓨터가 되면 그러면은 이게 모든 산업과도 다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너무 과도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마세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보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따박따박 쫓아가도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거는 충분합니다. 2037년 돼서 실제로 양자 컴퓨팅이 돼갖고 이제 양극재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게 보편화되고 평범해지게 되면 그때 가서 걱정하세요. 지금은 양자 컴퓨팅 자체도 체계화가 안 돼 있는 거고 실제로 상용화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이 뭐랄까 양극재 이렇게 만들고 배합하고 하는데 채택이 되고 채용되고 그다음에 그 채용돼서 실제로 결과가 나타나서 그 결과가 나타난 거를 LG엔솔이나 뭐 이런 쪽에서 받아들이고 한 시점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걱정하세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다음. 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봄산책님, 53세 여자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고 코로나 때 주식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수익도 나름대로 잘 내면서 즐겁게 주식 투자를 했어요. 투자한 종목들도 대부분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 위주입니다. 그런데 그때 팔지 못한 종목들이 높은 가격에서 크게 하락해서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크게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크게 손실이 나고 있어서 추가 매수나 손절도 못하고 계속 손에 놓고 있는데요. 주식은 원래 긴 기다림 끝에 열매를 맺는 거라 길게 보고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아니다 싶은 종목은 팔을 잘라내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손절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 얘기잖아. NC소프트? NC소프트는 카카오나? 그쵸. 카카오 아직도 갖고 있죠? 네. 예.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약간 비슷해요. 저도 약간 방치 느낌.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팔을 잘라내야 돼요. 알면서 왜 못 잘라요? 이게 또 아까워서. 예. 네. 답은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네요. 예. 저도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해갖고 이제 몸짱 되고 싶고 우리 연희님처럼 이제 이렇게 예쁜 몸 만들고 싶고 하거든요. 근데 못 하잖아요. 마음만 있고 그거 하려면은 이제 식단 관리하고 맞아.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고 해야 되는데 식단 관리도 싫고 운동하기도 싫고 하니까 그냥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와이프의 구박을 받는 거잖아요. 좀 인간아 좀 저 운동도 좀 하고 해서 좀 이제 좀 예쁘게 좀 가듬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맨날 와이프한테 구박받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예. 답은 쉽지 않다는데. 답은 질문하신 분이 알고 계세요. 예.
다만 실행을 못 하시는 거죠. 그쵸. 용기가 없어. 맞아요. 예. 예. 그 내용이 이제 박소연의 투자 스킬업 11화 이제 멤버십 전용 여기에 이제 다 내용이 있고요. 요거 네. 다시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요 내용이 이제 박소연의 투자 스킬업 11화에 요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진짜 워렌 버핏의 투자법은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별일 없으면 평생 보유하라. 별일이라고 하는 거는 넓고 깊은 혜자가 메워지는 것이고 별일이라고 하는 거는 초기 투자 아이디어의 훼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물어보신 NC소프트를 이제 지금 갖고 계신 거잖아요. 아마 20년, 21년에 이제 엄청 사실 올랐던 텐데. 데 보니까. 예, 네. 예. 그때 처음에 샀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코로나 때 사람들 게임 많이 하니까. 예. 코로나 끝났고 사람들이 게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팔아야 훼손됐어요. 되잖아요. 네. 훼손됐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카카오 왜 사신 거죠?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예, 예, 예. 사람들이 광고 막 다 보고. 예, 예, 예. 네. 코로나 끝났고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네. 왜 안 파셨어요? 아까워서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제 손실을 실현시키는 부분이 되게 이제 뭐랄까 감정적으로 이제 손해를 확정짓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제 희망적으로 되살아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뭐랄까 뭐 그동안에 이제 이 손해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이제 내가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폭력 남편이어 갖고 그래도 이 사람한테 내가 잘 얘기하면은 그 폭력성이 고쳐지지 않을까 해서 평생 살다가 평생 맞으면서 이제 끝까지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안 고쳐지는 거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죠? 예, 예. 답은 이제 네. 본인이 내셔야 될 그쵸. 예, 부분이고요. 요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요게 이제 그 11화 이제 박소연의 투자 스킬업 11화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23년 12월 달에 제가 하이브를 되게 좋게 얘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초기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다 하고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2차전지 산업은 2025년에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2차 전지 계획을 전기차 전환 계획을 검토해 보면은 지금 사항이 이제 2020년에 세웠던 과도한 목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단계고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시점이 2025년께 2026년으로 2025년께 2027년으로 1, 2년 정도 늦춰진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세부 조정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존의 이 초기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다기보다는 초기 투자 아이디어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다만 실현 시기가 1, 2년 정도 더 늦춰졌을 뿐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1, 2년 정도 더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더 가지면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렸던 거고요. 네. 반면에 하이브를 다시 검토해 보면은 2023년 12월 말에 하이브를 제가 되게 좋게 평가했던 거는 이제 멀티 레이블이라는 이제 체제가 생기면서 이제 멀티 레이블이라는 체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조가 이제 장착이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연예 기획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치 테일러 스위프트 같이 이제 전 세계 투어를 돌면서 한 해에 이제 뭐 주단위 테일러 스위프트가 투어해서 한 2조 원 정도 벌었다고 해요. 와. 예, 한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이네요. 예, BTS도 한참 투어 돌 때 이제 1년에 뭐 한 3, 4천억 정도 뭐 저기 블랙핑크도 마찬가지고 뭐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슈퍼스타, 글로벌 슈퍼스타를 갖고 있냐 그렇지 않냐가 핵심이다. 근데 이제 2023년 12월 말로 봤을 때는 이제 하이브사나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거기에 좀 이제 근접해 있는 이제 떠오르는 스타가 뉴진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진스가 그 이후에 2024년 작년에 이제 그게 7월인가 8월인가 그때 이제 도쿄돔 공연할 때 이제 그 푸른 산호초 열풍부터 해갖고 네. 뭐 대대적으로 이제 진짜 그런 이제 가능성 보여줬지만 이제 옹졸한 방시혁의 그 뭐랄까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네. 이제 결국 이제 뉴진스가 하이브라는 이제 레이블을 떠나게 되면서 그 이제 초기 아이디어가 다 훼손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멀티 레이블이라는 체제가 안착하는데 실패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3년, 24년에 22년, 23년에 이제 이 벤터 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소인 이제 음반이 되게 많이 팔리고 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했던 부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포토카드 끼워 팔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되게 좀 부풀려진 이제 그런 거였고, 그 반대되는 이제 역작용에 의해서 24년에 음반 판매 량이 한 15% 정도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라든지 해서 이제 기존에 생각했었던 좋은 점들이 그 핵심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하이브를 내가 23년 12월에 갖고 있었더라도 지금은 당연히 팔고 딴 주식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NC소프트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다시 한번 처음에 내가 샀을 때는 어떤 거였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 아이디어 관련해서 지금은 사실 어떤 상황이냐 하는 거를 이제 보고 이제 판단하셔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이제 연희님도 그렇고 연희님이 카카오를 산 것도 그렇고 네. 지금 질문하신 분이 NC소프트 산 것도 그렇고 그냥 주가가 올라가니까 대충 따라 사면은 같이 올라가서 벌 것 같은 기분으로 샀기 때문에 맞아요. 예. 추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교가 안 되네요. 예, 네. 예. 처음에 아이디어가 그냥 이제 올 것 같아서 산 거니까. 맞아요. 예, 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산 거니까.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는 조치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게 이제 뭐랄까 투기 같은 이제 관점으로 접근하신 거거든요. 올 것 같아서 샀어. 올 것 같아서 샀는데 안 올라가고 떨어져. 그러면 팔아야 되거든요. 애초에 사실은 팔았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손해가 좀 나기 시작하면은 손해가 이제 제로에서 한 10% 정도 났을 때가 제일 괴롭고요. 그 다음에 20% 정도 되면은 좀 무덤덤해지고요. 한 반토막 정도 나면은 그때부터는 자포자기에 대해서 어차피 안 들여다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뭐 반토막이 나면 사실은 9분의 1토막이나 크게 이제 잊혀져요. 예, 잊혀지는 주식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장롱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그 통지서를 받죠. 당신이 갖고 계신 주식은 상장 폐지됐습니다. 하고. 예, 예. 상장 폐지되어 있는 주식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장 폐지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예. 한 절반 정도가 상장 폐지되신다고 보면 돼요. 한 30년 들고 가시면 절반 정도는 상장 폐지돼요. 어차피 휴지 조각 될 건데 그러면은 그거를 정리해갖고 이제 뭐 조금이라도 좀 가능성 있는 쪽으로 사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NC소프트가 지금 상가격 대비해서 만약에 이제 본bon이 되려고 하면 5배 올려야 된다. 그럼 5배 올라가, 이걸 팔아갖고 뭘 사서 도대체 5배가 되냐? NC소프트가 다시 올라가갖고 이제, 5배 올라갔고 원금이 되면 그건 좀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거든요. 네. 근데 막연하게 들 뿐이지 전혀 그렇지 않단 그쵸. 말입니다. 예. 5분의 1토막, 10분의 1토막 났던 주식이 다시 5배, 10배 오르기 어려워요. 아무 이유 없이는 더더욱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미 예. 가치도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5배나 10배 오를 주식을 찾으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꼭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되게 급등하는 주식, 이제 작전주 이런 거, 예, 금방 빨리 올라가는 거, 이제 그런 걸 찾게 되거든요. 빨리 5배가 올라야 되니까 네.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주식은 못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삼성전자 사서 언제 5배 오르겠어요? 그쵸. 라고 생각하지만 삼성전자가 5배가 문제가 아니고 300배, 400배 오른 주식이에요. 물론 시간이 꽤 걸리죠. 이제 4년, 5년 이런 식으로 걸리죠. 그러니까 4년, 5년 걸려갖고 회복할 생각을 해야지. 단추가 이제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 있으면은 그 단추를 풀어갖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 하나씩 다시 이제 단추를 채울 생각을 해야지. 야, 이거를 언제 단추를 다 풀어갖고 다시 채워. 라고 생각하면은 답이 아예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단추를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채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돌아가는 거지만 돌아가도 가면 되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좋은 이제 교훈이 되고 이제 뭐랄까 이제 수업료를 내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일이니까 예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살다 보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인생이 길어요. 예. 나이 들어갖고 이거 50, 60대 갖고 이제 뭐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네. 예, 50, 60대 갖고 이제 연세 나오나요? 53세. 53세. 예. 네. 나이 들어갖고 이제 70세 돼 갖고 이제 원금을 회복하면 뭐 하겠냐라고 생각하시지만 70세 되셔도요 돈 쓸 일 많고요. 그쵸. 70세 돼도 돈 있으면 좋아요. 예, 그때 회복하셔도 늦지 않아요. 예.
예. 인생 길게 이렇게, 보자. 예, 인생 길게 보고 네. 이제 70세 되셔도 앞으로 30년은 더 사셔야 되고 그 30년 사는 동안에도 돈은 여전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극복하시면 됩니다. 극복하시면 되고. 예. 다음 이게 이제 피터 린치 이제 말씀인데 90초면 주식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려 한다면 왜 기업에 투자하였는지 그 이유를 5학년생도 중학생도 아니고요. 초등학교 5학년생입니다. 네. 5학년생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쉽게 또 5학년생이 지루하지 않도록 빨리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다듬어 갖고 네.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충분히 다듬어서 이제 5학년 주위에 많이 있으시죠. 이제 조카부터 해서 뭐 이제 자녀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투자하기 전에 이제 90초 브리핑을 꼭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생한테 얘기를 하고 한 다음에 녹음해 놓으세요. 이제 동영상 찍어 갖고 네. 이 지금처럼 이제 지금 헷갈리실 때 갖고 그냥 파일 그때 꺼내 보세요. 오, 방법이다. 예. 네. 보고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아 그러면은 다시 접고 다시 딴 거 하면 되죠. 이대로 가고 있는데 다만 주가만 떨어졌어. 아 네. 그러면 그냥 그러고 하면 되는 거죠. 주가를 볼 게 아니고 그 기업을 봐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제 네 번째, 절대 긍정 30대님. 30대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치 플러스 가족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전라도 출신의 온 집안이 찐 민주당이고 유튜브도 김어준 방송만 보는 집안입니다. 뉴스는 MBC고요. 저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팬이 돼서 아빠랑 맨날 보수 욕하고 짝짝꿍이 잘 맞았는데 작가님 우공이산을 보기 시작하면서 재밌긴 했지만 정치색이 달라서 이상하네? 왜 그러시지? 하면서 쭉 보다 보니 점점 금투세 하는 짓이며 사모펀드에 문다의 버닝썬 등 내가 알던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민주당 아니었어? 배신감을 느끼고 뭔가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느낌이 들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른 유튜브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진짜 민주당은 이런 곳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더 이상 민주당을 응원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매일 정치 이야기만 하는 아빠와 부딪히게 되고요. 대체 왜 이렇게 변했냐며 주식하더니 이상해졌다고 화내시고 저랑은 이제 대화하기 싫다 이러면서 대화를 안 한 지 한 달째입니다. 전 출가 외인이라 매일 만나지는 않지만 내년이면 7순이신데 언제까지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서 고민입니다. 아예 아빠 정치 이야기에 다 수긍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설득하기 위해서 더 설득력을 갖춰서 끝까지 실체를 밝혀줘야 되나 고민입니다. 작가님 지혜가 필요하대. 아, 예. 저기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이분 여자분은 지금 30대고 지금 아, 예. 아빠가 7순 내년이 아, 예, 7순이라고 예. 하시니까 70대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네, 문제입니다. 그쵸, 이 그쵸. 실제로 이게 지금 원래 이제 종교하고 이제 정파는 정당은 이제 가족도 가족이 통일돼 있어야 돼요.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모태 종교도 있지만 모태 정당도 있습니다. 오 그래요. 와. 태어나면 내가 이제 기독교 집안이듯이 네. 태어나면은 공화당 집안이든지 아니면은 민주당 집안이에요. 그 정당에 다 가입돼 있고요. 이제 계속 이제 민주당 정치 집회 그 집안은 이제 할아버지 아빠 아들까지 쭉 같이 가고 공화당에서 태어나면 이제 공화당 정치 집회 할아버지 막 그런 식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워렌 버핏 책을 이제 저는 되게 많이 봤으니까 이제 워렌 버핏 책을 보다가 그 워렌 버핏 아버님이 공화당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처음에 공화당으로 이제 공화당 집안에서 쭉 자라다가 이제 공화당 너무 좀 별론 같은데 해서 이제 민주당으로 당을 갈아탔어요. 갈아탔는데 아버지한테 들킬까봐 아버지 싫어하실까봐 죽을 때까지 이제 민주당으로 당적 옮긴 걸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호적한다고 그러잖아요. 포족파이나 봐, 미국은. 그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다, 나 커밍아웃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이제, 이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이제 보험을 좀 팔아봤었는데, 이제, 보험 팔아본 게 저한테는 진짜 이제 큰 도움이 됐는데, 이제 보험팔이 하면은 이제 다들 꺼리잖아요. 막 옛날에 친하게 지내던 이제 보험 팔면은 이제 보험팔이가 되면은 이제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게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동기 동창 뭐 선배들 뭐 이렇게 찾아가고 뭐 이제 친척을 찾아가고 하는데 이제 전화하면은
저 보험 팔게 됐습니다. 전화하면은 이제 전화가 끊긴다든지 네. 이제 연락이 수주되는 관계가 이제 끊기는 경우도. 예, 막 그렇게 되거든요. 네. 예. 그거를 겪으면서 제가 진짜 큰 도움이 많이 됐는데, 먼저 이제 제가 그 팔게 됐던 도움이, 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목적에, 절세는 아니고 이제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 이제 기업 경영인들이 드는 보험, 이런 쪽이었어요. 오. 예. 그러면은 이제 사장을 만나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능인고등학교 이제, 출신 중에서 기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없나 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주식회사 금양의 유광지 회장님이 마침 저희 고등학교 동문이셔갖고 그래서 제가 거기가 인연이 돼갖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오, 오게 네. 된 거고요. 진짜? 인생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터닝 포인트네요. 보험 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신기해. 인생이란 게 진짜 너무 신기하다. 예.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게 이제 금투세 네, 폐지하고 뭐 그다음에 뭐 상수세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얘기가 결국 그 보험이 제가 팔던 보험이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는 그러네요. 보험이었고 예. 그 보험을 팔면서 원래도 제가 이제 CPA 1차를 2번 됐기 때문에 CPA 과목 중에 이제 세법이 있거든요. 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기본 지식은 있었지만 네. 그 기본 지식이 있었는데 이제 보험 팔려고 하니까 그러면 세법 전문가가 돼야 돼서 거기서 이제 보험 그 조직에서 세금 공부를 시켜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세금 부분에 대해 갖고 이 대한민국 상속세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제가 잘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다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오. 예. 보험 하면은 거절은 태반사예요. 그쵸. 한 90%. 예. 오라는 사람은 10%고요. 오지 말라고 한 사람이 90%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10명 만나야 되면은 100통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이제 내가 옛날에 되게 친하고 뭐 이런 사람이고 잘 알고 이랬는데 전화했는데 이제 뭐 안 받아주고 안 만나주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각하게 오는지 모릅니다. 이제 자존감이 막 바닥에 막 떨어져요. 맞아. 예.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예. 자꾸 하면서 이제 이게 내성이 길러지고 단련되고. 예, 단련되고. 예. 예. 그러니까 보험 팔다가 이제 온갖 거절 다 겪은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IR이나 뭐 해갖고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절은 하지만 보험팔이처럼 그렇게 막 이제 이게 뭐랄까 완강하게 말도 못 꺼내 이렇게 거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절 횟수가 보험은 90%가 거절하지만 이거는 90%까지는 거절하지 않아. 네. 뭐 한 절반 정도 거절. 그러면 견디면 하지. 너무 좋아진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이제 큰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정치 얘기. 그 사장님들을 만나서 하여튼 얘기해야 되는데 사장님들 만나면 처음에 이제 뭐 세법 얘기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이제 자기 관심 없는 거니까 이제 사장님들하고 일단은 이제 만나준 것만 해도 고맙고 그쵸. 얘기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 사장님들 하는 얘기에 맞장구를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들은 꼭 정치 얘기를 하셔. 이상하게. 대표일수록 정치 얘기를 해요. 맞아. 예.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 다니고 이제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장님이 자꾸 정치색 드러내갖고 나하고 다른 당인데 점심 먹을 때 점심 먹으면서 막 이제 나는 이제 국민의힘인데 이제 뭐 민주당 사장님이 이제 국민의힘 막 욕하고 윤석열 그 미친 새끼 말이야 그 내란범 막 내란계 이런 얘기 듣고 막 스트레스 받고 네. 반대로 이제 나는 민주당 쪽인데 가갖고 막 그 민주당 저기 친중 매국노 새끼들 막 저 간첩 새끼들 막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장님들이 그게 충분히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랄까 직원들이 그렇게 이제 반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걸러서 절제해서 하는데 그렇게 듣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보험팔이 가잖아요. 가면은 1시간 얘기하면은 보험 얘기는 5분도 못 하고요. 네. 55분은 정치 얘기해요.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이제 그 뭐랄까 사장님 만나면은 55분 동안 막 민주당 욕해 이재명 씨발 새끼 문재인 씨발 새끼 맨날 그 얘기한다니까. 네. 반대로 민주당 지지하는 사장님 만나면 네. 그 윤건희 저기 저기 윤두창 그 씨발 새끼 그 김건희 줄리 새끼 이 얘기한다니까. 근데 어떻게? 들어줘야지. 네, 그쵸. 예. 힘들어요, 그거. 진짜.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그쵸. 예. 근데 그거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 요령을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아마 또 설날에 또 이제 그러네요. 설날인데.
설날이면 또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예, 제 이제 노하우를 네. 이제 전수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좋다, 좋다.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 이제 대통령 소통 소속의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이제 대통합의 의미를 담은 사자성어입니다. 이제 역지사지, 구동존이, 해불양수, 화이부동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예, 역지사지는 뭐 당연히 다 아시는 거죠. 네. 처지를 서로 바꾸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님의 처지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따님이 따님은 이제 민주당 찍은 지 몇 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뭐랄까 이제 30대라고 하시니까 이제 20대부터 이제 투표를 하셨다고 하면은 그거 한 10년 동안 민주당 찍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민주당 이제 뭐 한 두 번, 세 번 찍었고 이제 총선에서도 뭐 두 번, 세 번 찍고 이런 건데 아버님은 70세시니까 지금 50년 동안 민주당 찍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아버님이 민주당 잘못됐어요. 아버님 국민의힘으로 넘어오세요 하면 50년 동안 자기가 일관되게 찍었던 그 과거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쉽겠습니까?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워요. 네. 예,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저 때는 이제 주로 아버님 나이 때는 이제 국민의힘 쪽이고 이제 우리 또래는 이제 민주당 쪽이고 이래갖고 이제 집에 가서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네. 이제 뭐 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20, 30대가 또 국민의힘이고 그 위에 나이대가 또 이제 민주당이고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또 이제 그걸로 싸우는 거죠. 이제 막 반대 이제 이게 입장이 이제 역전이 된 건데 그때도 제가 많이 느꼈던 게 아버지가 국민의힘 쪽 얘기는 이제 국민의힘 쪽이 그때는 되게 이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뭐 부패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열심히 전달해서 아버님이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길을 열질 않으세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님이 50년 동안 그거를 일관되게 찍으면서 이게 이제 굳어진 생각인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니 그렇죠. 바꿔지겠습니까? 자기의 작은 습관도 못 바꾸는데. 예. 50년 동안 내가 갖고 있던 신념을 바꾸려고 지금 하시는 그쵸. 거예요. 제가 봐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전제를 먼저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동존입니다. 구동존은 뭐냐면은 이제 같은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은 존중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지금 생각이 이제 달라지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서로 다른 생각은 그냥 다 이제 그 자체로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하고 따님분하고 같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생각이 같은 부분. 그 생각이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불양수라고, 바다는 어떤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뜻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 않고 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생각이 다르면 다를 수 있다.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나랑 생각이 다 같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5천만 명, 이제 대한민국이 5천만 국민, 이제 뭐 전 세계 50억 인구가 다 50억 개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세상의 기준이고 표준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면 돼요. 나와 다른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사는 거고요. 입장을 바꿔놔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생각을 바꿔갖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분이 생각을 바꿔라 하고 하시면은 지금 질문하신 분도 싫으실 거잖아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화이부동. 서로 조화를 이루다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남과 사이좋게 지내되 의를 굽혀 쫓지는 아니한다는 뜻으로, 즉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야 될 부분, 네. 나의 원칙, 나의 중심, 이거는 내가 타협을 못하지만 그쵸. 그거 이외의 것은 자연스럽게 그 말을 들어주고 그 말에 공감해줘도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원칙 중심은 이제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는 딱 세 가지다. 자유선거.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의 자유. 그리고 다수결의 복종. 네. 저는 이 딱 세 가지가 핵심 원칙이에요. 그 원칙만 갖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선거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선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거가 제대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니다. 그거는 자체하고라도 아버님하고 이제 당장 합의를 볼 수 있는 거는 선거가 부정 없이 깨끗하게 치러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합의는 아마 가지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런 그 근본적인 거에 대한 예. 네네. 근본적인 원칙을 얘기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건 뭐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다수. 언론의 자유. 예. 언론의 자유니까 아버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하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카톡을 검열하겠다든지, 예. 윤석열의 표에 서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형사처벌하겠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님도 분명히 이거는 좀 아닌데 진짜로 민주당을 그동안 이제 쭉 지지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빠, 내가 어떤 특정한 얘기를 이제 저 윤석열 대통령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정도의 얘기를 쓴 거를 갖고 그거를 이제 형사처벌되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펼쳐진다고 하는 거는 아빠가 보기에도 너무 심하지 않아? 라는 정도의 얘기는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아마 그런 정도의 얘기는 아버님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다수결의 원칙에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지난 선거에 이재명을 찍어서 이제 윤석열 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임기가 5년이 있고 그 임기 5년 동안에 이제 소신 있게 이제 하라고 시간을 주는 거니까 그 5년 동안에 엄청나게 뭐 잘못된 일이 있는 게 아니면 그러면은 이제 그 기간은 웬만한 상황에서는 좀 보장해 줘야 되는 게 아버지 맞지 않아? 라는 정도의 얘기는 하실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예. 뭐 지금 이제 탄핵이 돼서 탄핵이 기각되는 인용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은 아버님이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이 원칙, 대원칙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끌어내시고 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틀린 얘기를 막 할 때 네. 그냥 듣고 계세요. 반박하면 또 이제 싸우게 되는 예, 거예요. 아버님이 틀린 얘기 할 수도 있죠. 아버님이 틀린 얘기는 할 수가 있죠. 모든 틀린 얘기 할 때마다 그때 팩트를 전달해갖고 그 논리를 깨고 나한테 설득을 시키고 할 이유는 없어요. 예. 설득도 안 되고요. 맞아. 예. 입장 바꿔서 내가 생각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야, 네 팩트가 잘못됐어라고 막 지적하고 해서 내 생각을 고치려고 하면 듣는 사람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마 기분 안 좋으실걸요? 그냥 듣고 계세요. 아버님이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죠. 예. 충분히 많이 들으시고 다만 그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주로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민주당 지지자든 국민의힘 지지자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그 두 차례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극우 유튜버가 돼 있지만 사실 나는 극우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언제나 중도 이제 캐스팅부터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저는 부동층이라고 저는 항상 저 자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들어보면 민주당 막 지지하시는 열렬 지지하시는 윤석열 씨발새끼 개새끼 김건희 줄리 이제 콜 관련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 이제 사장님도 네. 그 마음속 깊이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쵸. 이게 또 근본의 마음이긴 하죠, 서로가. 나라를 사랑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민주당을 막 국민의힘을 막 지지해가지고 이재명 나쁜 새끼 씨발 새끼 전과 사범 새끼 조폭 새끼 감옥에 쳐넣은 새끼라고 막 말씀하시는 민주당 저 새끼들은 다 종북 빨갱이 총살해야 되라고 막 말씀하시는 그 국민의힘을 열렬 지지하시는 그 사장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쵸. 다만 이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성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틀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지적하여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 고치고요. 안 고쳐집니다. 그거는. 예. 따박따박 말대꾸에서 고쳐질 수 있으면 그게 5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이제 쌓아왔던 내 일관된 주장이 여러분들이 이제 팩트 몇 개 들이밀어 갖고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이제 아주 사소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50년 인생 전체를 그쵸.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상은 거의 나와 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틀린 말씀 하실 때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윤석열을 지지하게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예. 불가능합니다.
아버지랑 나랑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는 얘기부터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서 쭉 듣고 있으면 이제 아까 이제 저 새끼 보험 팔려고 이제 자기 양심을 속이고 막 이제 그 막 저기 뭐야 마음에도 없는 얘기 막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그 국민의힘을 열렬히 지지하시는 그 사장님들한테 그 다음에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시는 사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먹히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노무현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얘기는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도 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악감정이 없으세요. 그쵸. 민주당은 당연히 자기네 간 거니까. 하지만 제가 이제 문재인 욕을 많이 합니다. 문재인 욕을 막 하면요.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도 같이 욕하고 민주당 사장 님 분들도 같이 욕해요. 네.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그쵸. 노무현에 대해서 나는 이제 뭐 정치적 사상이나 이게 반대편에 있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때를 겪어보셨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면은 그래 노무현은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 갖고 좀 뭐랄까 사심 없이 맞아. 좀 진실되게 정치를 했던 것 같아. 나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문재인 같은 거는 국민의힘 지지했던 사람들 눈에서 보더라도 이 씨발 새끼는 지 욕심만 채우기 위해 갖고 정치한 새끼구나. 대통령 된 새끼구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도 이 씨발 새끼는 지 욕심만 채우려고 정치했던 씨발 새끼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다들 든단 말입니다. 그건 공통 분모잖아요. 네, 그거 그쵸. 이제 국민의힘에서 막 할 때 이제 문재인 막같이 열심히 까고 그러면 이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쵸. 이렇게 공통 분모를 계속 넓혀야 돼.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뭐 유승민이라든지 대표적으로 그런 배신자 새끼들. 배신자 새끼들 욕하면 다들 좋아한다니까. 민주당도 좋아하지만 국민의힘도 좋아해요. 그런 부분에 공통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이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친중 반미가 또 그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90%는 다 중국 싫어해. 짱깨들 싫어해. 짱깨들 싫은 거는 그냥 느낌으로 느껴지잖아. 그럼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이 좀 더 친미적인, 미국하고 동맹을 좀 강화하고 중국하고는 이제 관계를 좀 끊어야 되지 않냐. 중국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되지 않냐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다 떠나갖고 다 일치 단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애국이라든지 나라 사랑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해서 잊혀진지 사람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런 얘기라든지.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하는 거는 저건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적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면은 뭐랄까 이제 가장 보편적인 가치니까. 윤석열 대통령 제가 봐서는 그래 그 계엄하고 한 거에 대해 갖고 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뜬금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막 악랄하게 꼭 잡아서 쳐놓으려고 어차피 묵비권 행사할 사람을 막 그거를 잡아갖고 가두려고 뭐 이제 경찰을 4,000명씩 동원해갖고 잡아오고 하는 건 너무 좀 심하지 않냐. 그거 관련해갖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 대통령, 이 앞에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신 이런 걸 넣어줘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진짜 그때 이제 만드신 위대한 업적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그 회의를 열어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이제 처사가 너무 과하지 않냐 하는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자체를 못하게 막 민노총이나 해갖고 막 들고 쳐들어가갖고 이제 회의 자체를 못 열게 하는 건 너무 좀 심하지 않냐 하는 정도의 얘기는 아마 좀 하시지 않겠나. 그런 얘기는 좀 이제 그 안에, 전라도 안에서도 좀 이제 공감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얘기해야 공감 안 하시면요. 그냥 물러나시고요. 아빠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고 뭐 아빠의 생각도 일리가 있겠지 정도로. 아버지가 하시는 생각에도 분명히 마땅한 이유는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이유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죠. 이게 이제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라고 하는 화법을 이제 주로 쓰셨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역지사지적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주로 민주당도 이제 뭐 이상하고 최근에 좀 많이 좀 타락한 것 같고 하는 느낌을 전라도 분들이라고 해서 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국민의힘 새끼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상당히 또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 입장에서. 예. 아니 뭐 솔직히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뭐 이재명만 뭐 범죄를 저질렀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판이라는 게 다 이제 썩어 문드러져 갖고 뭐 여러모로 이제 다 알게 모르게 다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데 지금 당장 봐도 검찰이 민주당 쪽 정치인들만 죽으라고 잡지 국민의힘 정치인들 잡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라는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섞어서 하세요. 예. 똑똑하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의 화목이고요. 그렇죠. 진실을 막 말씀드려 갖고 네. 이제 부모님을 깨어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족의 화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가족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갖고 그런 진실들이 사실은 좀 묻혀지고 그 진실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해도 그게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말씀할 수 있는 한에서만 하시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막 열심히 얘기하고 국민의힘 저 씹새끼들 진짜 중국 돈 많이 받아먹고 진짜 나쁜 새끼들 많은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잡고 있는 포지션은 이거 진짜 문제가 좀 아빠도 보기에 좀 있지 않냐. 민주당이 이렇게 너무 친중적으로 가고 하는 부분들은 좀 이제 뭐랄까 좀 예, 민주당 내에서라도 이제 지지하시는 이제 지지자분들 쪽에서라도 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 같이 뭐 친중 반미를 원하시진 않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뭐랄까 이제 정당 그 차원에서 이제 지지자들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갖고 너무 그런 쪽으로는 이제 안 흘러가게 뭐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마약 같은 문제. 네. 예, 마약은 당연히 수사해야죠. 그 마약 수사를 못하게 지금 민주당이 막고 있는 거 이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냐라든지 등의 그런 얘기를 해서 아버님이 이제 약간의 의혹을 가지시는 민주당만 너무 100% 믿을 것도 아니다. 민주당이 너무 100% 절대선도 아닐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시는 의혹을 가지게 하시는 정도만 해도 그게 충분한 발전인 거니까요. 맞아요. 예, 그런 정도로 목표를 잡으시고 이제 정치 활동 하시고요. 이거 마침 또 이제 설날이어가지고 내일부터. 다음에 또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이제 더 나은 스탠스 하면 그때 아빠네 또 전형에서 민주당 찍을게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고 안 찍어도 돼. 맞아요. 자꾸 너무 세상을 그 진실하고 솔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피곤해진다니까. 똑똑하게. 네, 똑똑하게 거짓말도 좀 섞어가면서 이제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5번째 산들바람님 30대 LG 엔솔의 지금까지 수주 물량과 앞으로의 수주 물량을 예상해봤을 때 기존 양극재 공급처 LG화학, 포스코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로만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혹 그렇지 않다면 BM과의 계약이 있을 거란 추측은 있어 왔지만 현 시점에서 계약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삼성 SDI에서도 일부 물량을 자회사를 통해 자체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의 BM의 공급 물량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타 양극재 회사보다 수주 계약 소식이 뜸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좀 꼼꼼하게 찾아보시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주 계획은 다 나와 있어요. 양극재 쪽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타 소재들 이제 전해액이나 이제 음극재나 그다음에 분리막 예, 같은 부분들은 수주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예. LG 엔솔이나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나 같은 이런 이제 셀 업체도 수주 금액을 발표하진 않아요. 하지만 양극재 회사들은 수주 금액을 발표하거든요. 네, 맞아요. 왜 발표하죠? 제일 중요하니까. 아니요, 바인딩 계약이라서 그래요. 예, 의무적으로 사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사가도록 돼 있는 계약이 지금 발표를 양극재 회사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 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체크를 다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자기들이 수주 계획에 관해서 이제 IR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표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고 확인하세요. 예. 지금 확인도 안 하고 막연하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지금 이런 질문 하시는 거거든요.
다 검색하면 예. 나오는 건데. 예, 주가하고 기업의 실적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니까 기업의 실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수주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러시는 건데, 그러니까 수주가 나와서 그 나온 수주를 이제 호재로 해서 주가가 막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이제 하시기 바라고, 이제 STM 관련된 얘기만 살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STM은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양극재 회사들 중에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원래 STM은 그 삼성 SDI가, 그러니까 LG를 기준해서 LG화학이라는 옛날 회사가 있었죠. LG화학에서 자체적으로 양극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배터리까지 한 거예요. 동일하게 삼성 SDI도 삼성 SDI 자체적으로 양극재도 하면서 배터리 사업을 같이 한 겁니다. 근데 그 양극재 사업을 하던 회사를, 그러니까 삼성 SDI의 양극재 사업부를 따로 별도로 떼내갖고 만들었던 회사가 STM이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삼성 SDI가 STM 걸 안 쓰고 에코프로비엔 걸 쓰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에코프로게 너무 좋아서. 예, 네. 예,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 예. 동일한 품질이면 당연히 자기네 이제 그쵸. 예, 그룹 거를 쓰지 네. 에코프로비엔 거 쓸 리가 없는 거잖아요. 예. 왜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가 품질이 좋은 거죠? 소성 과정. 에너지 밀도가 높은 양극재를 만드는 거니까요.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게 하이니켈이잖아요. 그래서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이 중요한 거고, 그 내용이 양극재 파트에 우리 이제 그 연희님하고 같이 방송한 이제 거기 그 2차 전지 저 밸류했고 이제 양극재 부분 2편 3편에 그 내용이 다 있는 거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될 일이고요. STM께 이제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구시대 양극재.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이전 단계 양극재만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커지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STM 쪽에서 만약에 이제 그 에코프로비엔급의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들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론을 통해서 되게 광고를 많이 하겠죠. 그쵸. 자기 회사의 성과니까. 그죠?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네. 예. 나오면 그때 걱정하셔도 된다는 거죠. 명쾌하죠. 네. 예. STM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STM 여기 있습니다. 이제 삼성 계열사. 여기 울산이에요, 울산. 울산 삼성 SDI 여기 있고, 네. 요 옆에 있어요. 진짜 당연하죠. 가까운데도 가족 거 안 예, 쓴다. 예, 예. 당연하죠. 이게 원래 네. 자회사였으니까. 예. 양극화학 물질 만드는 회사고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면 이렇게 나온다. 예, 다음. 삼성 SDI, STM 양극재 1차 공급사로 키울까? 24년 6월 21일 기사. 요 기사가 잠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쳐놨던 애들이 이제 에코프로비엠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갖고 작년 요 무렵에 요런 형태의 기사,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어슬프게 보시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이때도 사실 이제 좀 진짜로 관심 있고 내가 좀 파봐야 되겠다 싶어서 파봤으면은 질문하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냥 그런 얘기만 듣고 난 불안하니까 내 불안한 거는 내가 저기 질문하면은 저 박순혁 작가께서 이제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하고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네. 예. 근데 여기에 다 답이 있다니까요. 기사에 보시면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은 STM의 지난해 3원재 양극재 출하량이 24,000톤. 에코프로가 12만 톤.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6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예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STM은 최근 업계와 시장에서 주목하는 소재업체다. 삼성 SDI가 양극재 내재화를 선언한 후에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 기사들, 요 내용들이 이제 그 리포트 같은데 이제 많이 나왔었던 이제 그 얘기고요. 네. STM은 역사가 나옵니다. 2011년에 옛 삼성 정밀화학과 일본 토다가 합작 설립한 후 출자 및 지분 인수 과정을 거쳐서 현재 삼성 SDI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 100% 자회사니까 삼성 SDI하고 사실 동일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 SDI가 지금 이제 이 배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갖고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는 자기네 100% 자회사 STM이 아니고 에코프로 BM이라는 네. 거죠. 예. 2021년 1,100억 규모의 양극재 생산 라인을 STM으로 한데 모으며 내재화 기반을 마련했다. STM은 삼성 SDI 울산 사업장 내 4,125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게 이제 요 내용이 요 규모가 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군요. 네.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하고 비교해서 보면 그럼 에코프로비엠의 투자에 비해서 이거는 한 몇 배 정도, 몇 분의 1 정도가 되는지, 몇 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부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금액 대비해서는 이게 월등하게 적은 금액이에요. 예. 찾아보십시오. 지난해 삼성 SDI가 STM의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99%로 1조 4천억. 그러니까 이 STM의 회사가 대략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 갖고 이제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이 각각 40, 60% 보유한 에코프로 E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에코프로 BM이라는 이제 이 뭐랄까 SDI하고 에코프로 BM이 공동 출자한 회사가 지분율이 SDI가 40이고 네. 에코프로 BM 60이에요.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습니다. 재벌 역사상. 재벌 회사가 이제 출자를 하는데 자기가 비중을 적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2대 주주로 들어가는, 밑으로 들어가는 예는 없어요. 이거 되게 재벌들 자존심 세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만큼 에코프로 BM이 SDI에 비해서 갑인 거고. 그 갑인 거는 여기서 STM이라는 이 회사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이제 그 내용들,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이런 부분들을 만들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뭐랄까, 이제 접고 들어가는 이제 굴욕적인 협상을 처음부터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여기서 지금 나오는 매출량이 3조 7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의 3배 아닙니까, 벌써. 삼성 SDI에서 받아 쓰는 거를 지금 이제 25%만 자기네 걸 쓰고 75% 거를 에코프로비엠하고 합작한 회사, 4대 6으로 합작한 회사 걸 쓴다는 거잖아요. 여기 답이 있는 거죠. 네. 예. 이 정도로 이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이제 상세하게 자꾸 설명드리니까 그쵸. 버릇이 나빠져갖고 자기가 찾아볼 생각 안 하고 다 자기가 넘어가달라는. 공부할 생각 안 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이 정도 선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설날 앞두고 오늘 영상 또 되게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서 연휴 동안에 이거 한 2번, 3번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결론은 어쨌든 자동차도 두 사람도 번, 세 번 돌려보지 마시고 한 번만 보시고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스타트 8개 그걸 보십시오. 맞아요. 소연 앵커님 거. 거기부터 해서 그거를 이제 꼼꼼하게 한번 이제 보시는 게 이제 2월 달부터 장이 좋을 거거든요. 이제 2월 달부터 좋은 장에서 이제 네. 여러분들이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발판. 소스들을 거기다 이제 정보들이 거기에 이제 차곡차곡 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고 2월 달부터 이제 돈 많이 버시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설날 하면 또 많이 쓰지 않나요? 맞아요. 벌충해야죠. 주식 투자로 이제 벌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쭉 열려져 있으실 테니까 이제 설날 연휴 기간 중에 스타트 8개 이제 많이들 이제 열심히 맞아요.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1.5배속으로 보면 또 빠르게 볼 수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이 느려갖고요. 1.5배속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그럼 2주 뒤에. 예, 잘 보내시고 이제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부터 우리 이제 대한민국 3대 미녀 네. 우리 예니님을 보시려면은 이제 멤버십으로. 가입하셔야만 볼 수 있다. 네. 이제 2월 달에는 이제 멤버십 가입하고 예니님 이제 보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